안녕하세요. 연세닥터원 치과원장 치주과 전문의 연재영입니다. 오늘은 잇몸 질환 그리고 잇몸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주 질환, 잇몸 질환이라는 것은 세균을 매개로 해서 잇몸 주변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이랑 잇몸뼈에 계속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서 잇몸이 치아 뿌리에 딱 붙어 있지 못하고 치아 뿌리에서 이격이 되면서 그 사이에 염증성 물질이 계속 쌓이고요. 치석이나 치태 같은 게 많이 쌓이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잇몸뼈가 점점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염증성, 퇴행성 질환을 잇몸 질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치석과 치태입니다. 치석과 치태가 치아 주변에 많이 생기면 세균이 붙어서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치주 질환이 악화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잇몸 치료의 대부분의 그 과정은 깊숙이 있는 그런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뿌리 주변에 충치가 있는 경우, 충치가 있게 되면 치아 표면이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고 파여 나가면서 구석진 곳에 음식물 찌꺼기도 쌓이고 그다음에 세균이 그 안에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잇몸 질환이 그 주변에서 쉽게 발생이 되게 됩니다. 충치를 제때 치료하는 것도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치열이 불규칙한 경우, 이런 경우에 잇몸 질환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젊으신 분들 사랑니가 날 때 이렇게 사랑니가 기울어져서 나오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치아의 뒤쪽에 잇몸뼈가 거의 소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사랑니를 빼고 나서도 그 뒤쪽에 잇몸 질환이 굉장히 잘 생기기 때문에 10대 후반인 경우에는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나올 것 같으면 조기에 발치를 하시는 것도 잇몸 질환에 이완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를 받고 났는데 크라운을 너무 큰 걸 씌웠다든지 아니면 인레이나 레진을 했는데 치아 사이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이가 넓어져서 음식물이 계속 끼게 되면 그 주변에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치과 보철물이 있는 경우에 치과에 가셔서 그 보철물을 다시 검사를 받으시고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신속하게 다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전신적인 원인으로 호르몬의 변화이기 때문에 잇몸 질환이 급격히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라든지 갱년기 그리고 임신했을 때 그렇게 전신적으로 호르몬 변화가 있으면 잇몸 질환이 갑자기 확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석이나 치태가 없이도 잇몸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잇몸이 이유 없이 붓거나 하게 되면 치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면역이 저하됐다든지 어떤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잇몸이 나빠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원인으로 판단이 되면 치과에서 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경우에는 얼굴 턱뼈 주변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아 주변에 염증이 생기더라도 그 자가 치유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잇몸도 금방 나빠지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가 이유 없이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금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치은염이라고 잇몸 염증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잇몸 주변이 빨갛게 붓고 피가 나고 또 시린 증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진행이 되면 잇몸이 더 많이 붓기 시작하고 가끔 고름이 차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잇몸뼈가 점점 없어지니까 이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치아 주변에 음식물이 많이 끼기 시작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 주변 조직이 파괴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치아 주변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발생이 되고 결국 치아가 상실되는, 즉 발치가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잇몸 치료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스케일링, 치석 제거술이 있는데요. 건강한 성인은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아서 치아 주변, 잇몸 주변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면 대부분의 치은염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잇몸 주변에 치주염이 점점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은 치료가 필요한데 치근 활택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은연화 소파술이라는 치석이나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잇몸 깊숙이 진행된
잇몸병이 있는 경우에는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잇몸뼈가 다시 재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엠도게인이라는 재생 물질을 사용해서 재생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잇몸치료를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잇몸치료를 한번 받고 나면 계속 관리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잇몸치료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잇몸 질환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잇몸 조직, 치주 조직이 한번 없어지고 나면 재생이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특수한 조건을 가진 경우, 즉 잇몸뼈 주변에 잇몸뼈가 재생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치주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잇몸 재생 술식을 시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시도를 해서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뼈나 잇몸이 성공적으로 재생이 되면 다시 건강하게 치아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치아를 살려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잇몸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치아 뿌리 표면에 붙어 있는 치석, 치태, 그런 불순물들을 긁어서 제거를 하게 되고, 부풀어 오른 잇몸에 있는 염증 조직도 같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치아 표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를 하면 치아 뿌리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치아가 좀 시리고 좀 불편한 느낌이 나실 수가 있고요. 또 염증 때문에 부풀어 있던 잇몸 조직을 제거를 하고 나면 잇몸이 약간 없어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관리가 잘 되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또 잇몸병이 재발이 되면 더 잇몸이 없어지면서 악화되실 수도 있죠. 양치를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양치를 세게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양치를 효과적으로 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판단이 좀 어려우시면 그 양치를 한 상태에서 치과에 내원하셨을 때 한번 양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치하는 거랑 더불어서 식사 후에 치실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치아 사이의 공간이 넓은 부위는 치간 칫솔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워터픽이라고 수압이 세게 나와서 치아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을 없애주는 그런 구강 위생 관리 도구가 있는데, 그런 도구를 같이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잇몸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치아 관리, 치주 관리를 받기 전보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하셔야 치주 질환이 재발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계속 양치를 하는 과정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치아 주변에 있는 치태나 치석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잇몸 질환의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치과에서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세 닥터형 치과 원장 치주과 전문의 연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